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북한의 모든 매체들, 노동신문과 그리고 대남 매체들인 조선의 오늘, 우리민족끼리, 메아리와 같은 사이트들에는 우리 한국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서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동 수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한 대남 매체들과 노동신문에 실린 글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그리고 또 이상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6월 18일 메아리 주객이 전대된 파렴치한 궤변, 이런 제목을 하에 논설을 실었습니다. 보시죠. 남조선 당국이 지난 15일에 최악의 위기에 놓인 북남 관계 문제와 관련한 저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밝혔다. 오늘이 18일입니다. 그런데 15일 날 청와대 대변인과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걸고 늘어지는 논설을 실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장황한 논설을 똑같이 실었는데 내용은 어제나 그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어제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김여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여정의 담화문은 오늘 없습니다. 조선의 오늘이라는 대남 매체에는 첫 단계의 행동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6월 15일 오후 2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인 데 대해서 첫 행동이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뒤따르는 웅징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의 강력한 북한에 대한 비난과 메시지는 전혀 거기에 대한 반박은 없습니다. 이런 논평을 내고 6월 15일 폭파한 사건을 바로 오늘 또다시 실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선경 외무성 부상입니다. 한때 김정은의 입이라고 불렸던 최선희는 어디 간지 사라지고 최선희는 외무성 제1부상인데도 불구하고 김여정이 김정은을 대신한다면 외무성에서는 이선곤이나 아니면 최소한 제1부상인 최선희가 나와서 성명을 발표해야 격이 맞는데 최선희는 지금 몇 달 동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하노이 회담에 참석했던 김송희 실장과 최선희 제1부상이 경질당하고 지금 사상 검토를 받고 있으며 고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선경이라는 외무성 유럽 담당 부상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물이라는 성격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6일 EU 외교 및 안보정책 담당 고위대표 대변인은 우리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 조치를 부당하게 골고들면서 긴장을 격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삼가하라느니 오해와 오판을 피하기 위해 통신선을 열어두는 것이 필수적이라느니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요구한다느니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 없는 조선반도에서의 신뢰 구축과 항구적 평화 확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외교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느니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 이런 내용으로 이유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도 어제 있었던 청와대 강력한 비난 성명은 쏙 빠졌습니다. 또 보시죠. 6월 18일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올라온 논평입니다. 북남 관계 파국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올라온 이 논평을 보면 탈북민들이 뿌리고 있는 삐라나 전단 문제가 아니라 바로 외세에 의존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자들 때문에 북남 관계가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렀고 또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뒤로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즉 미국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미국만 바라보는 이 호수아비 같은 정부 때문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삐라와 대북 전단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조선 당국이 민족의 힘을 믿고 4대 매국과 외세 의존 정책과 결별하였더라면 북남 합의들은 얼마든지 이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남조선 당국이 4대 매국과 외세 의존 정책에 한사코 매달린 것으로 하여 소중한 2년 세월이 헛되이 흘러가고 온 결의의 기대가 이제는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올라온 논평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세 의존하고 미국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세 의존하지 않고 2년 호송세월을 하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즉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삐라도
대북전단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수십 수백 차례 뿌려왔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다가 이제 더 이상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간파한 김정은이 바로 한국 정부와 청와대를 더욱 압박하여 코너로 몰고 감으로써 우리 정부 스스로가 다시 김정은 밑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또 우리 국민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파괴하면서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전 한반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대형 방사포와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둘째치고 우리 한반도를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신형 순항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실전 배치한 상태에서 한미동맹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와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신문 1면에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의 당 건설 위협에 싸우신 불멸의 업적. 이것이 제목입니다. 김정은이도 아닌 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남북 관계의 이 악화된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 정부나 청와대나 우리 국민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실을 대신 생뚱맞게 김정일의 업적을 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김정은은 어디에 가 있을까? 과연 김정은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왜 김정은은 안 나서고 오히려 김여정이 앞에 나와서 김정은을 대신하여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을까? 노동신문은 어제 청와대에서 그렇게 강력한 비난 성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업적에 대해서 일면에 실었을까? 이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막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노동신문 5면에는 국제 소식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사건을 다루는 면이 바로 5면입니다. 이 5면에는 이런 제목을 달고 사설을 내놓았습니다. 배신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만이 차려질 것이다. 조선노동중앙회 제1부 부장 담화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 소식에 접한 각계의 반향, 명령만 기다린다. 그리고 각계각층 군중대의 집회들을 여기에 싣고 있습니다. 노동신문도 어제 청와대의 강력한 성명은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여정이나 김정은이 또 통일전선사업부나 북한의 내각이 청와대의 그 비난 성명 또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그 성명에 기가 죽고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걸 쓸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는지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그 예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3번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2번은 북한에서, 1번은 우리 판문점에서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보다리에서는 아무도 배석자 없이 비밀 회담도 진행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2번이나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공개리에 판문점을 넘어 북한 판문각 지역에서 바로 불시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에도 단 둘이만 있은 회담이 있었습니다. 대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9월 19일 공동 성명이 나오기 전에도 약 3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때에도 둘만의 단독 회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강력한 성명을 발표한 청와대에 기가 죽어서가 아니라 김여정은 바로 지금까지 있었던 그 3번의 단독 회담 내용들을 자료적으로 정리해서 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북관계가 악화가 아니라 바로 제자리 0점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여러 차례 제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이병규 박사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수백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제로 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본 논의는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발전하려면 우리가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미국도 북한의 핵을 인정해 줄 때만이 북한은 국제사회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작년 11월 달에 이미 방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11월 21일 조선중앙통신에서
아주 엄청난 파격적인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 파격적인 뉴스는 다름 아닌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낸 비밀 친서입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우리 정부도 몰랐고 국민도 몰랐고 누구도 모르게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 보낸 그 친서 내용을 바로 북한이 세상에 공개한 것입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압박하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북관계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천명을 했습니다. 이미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친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망신까지도 줬습니다. 한번 보시죠. 2019년 11월 21일 말 조선중앙통신, 오는 25일부터 남조선의 부산에서 열리게 될 아세안 나라들의 특별 순회자 회의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 순회자 회의, 위원장께서라고 했습니다. 이 아나운서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하하고 자기 김정은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 순회자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종중히 보내어 왔다. 제가 시간상 관계로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남측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부산 방문과 관련하여 경호와 의전 등 모든 용접 준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갖춰놓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학수고대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본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후려질 대로 후려진 남조선의 공기는 북남 관계에 매우 회의적이며 남조선 당국도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연히 민족 공조가 아닌 외세 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오면한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조차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남 관계 문제를 들고 미국에로의 국월 행각에 올랐다니 애당초 자주성도 독자성도 없이 모든 것을 외세의 선택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대와 마주 앉아 무엇을 논의할 수 있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이라면 철이 없어 섣불 위에 달걀 삶는 국리를 했다고 하겠지만 남조선 사이를 움직인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과와 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숨을 고를 대신 물 위에 그림 그릴 생각만 하고 있으니 북남 관계는 어떻게 개선되고 화해와 협력의 꽃은 언제 다시 피어나겠는가. 다시금 명백히 말하건대 무슨 일이나 잘 되려면 때와 장소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들,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보다 더 엄청난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철부지 오리에나와 같은 이야기도 있고 엄청난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학수고대하고 최고의 경호와 의존을 해드리겠으니 오시기를 학수고대한다. 또 만약시 위원장님께서 오시지 못한다면 특사단이라도 파견해 주기를 간절히 간청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북한이 이 비밀 친서를 공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11월 5일 벌써 북한은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6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했다면 우리 국방부의 장군 31명을 감축하고 지뢰 매설을 파내고 철책선을 걷어내고 지피초소를 폭파시키고 물길을 열어놓고 우리의 강력한 국방력을 축소시킨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리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미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할 때 청와대나 또 청와대의 안보실장과 그리고 우리 국방부 국정원과 같은 여기서는 알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김여정이 청와대에 대한 비난, 강력한 김여정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청와대의 경고에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폭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사 행동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김여정의 담화문이 또다시 나올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북한의 무력 침공이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강력한 한미 동맹만이 우리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늦게나마 이도원 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급히 간 것이 북한의 제재를 풀자고 가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강력한 한미동맹의 구축을 위해서 갔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